한파 경보가 내려졌죠. 근데 오늘도요, 어제만큼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요. 오늘 대설특보가 더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강추위와 폭설 대비 더욱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전역에도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저체온증 그리고 한랭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총 38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하고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의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 혹독한 날씨는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정책 지원과 더불어 오늘도 한파 속에서 건강에 큰 위협을 받는 주변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게임 요소를 접목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신중년을 위한 관광 분야 일자리와 교육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입춘 한파를 이겨내고 이 꽃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전남 광양마을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꽃은 매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데요. 너무 쉽죠? 네, 반가운 봄의 전령사 이 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올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지역별로 반응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에 대한 재배 면적 감축 세부 전략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살펴볼게요.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쌀 재배 면적 감축 세부 전략이 나왔다고 하는데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내놓으면서 일명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이걸 꺼내들었었는데요. 네. 원래 감축 목표치가 8만 헥타였습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이 이게 69만 7천 헥타 정도였으니까 이것과 비교를 하면 11%가 넘는 수치고요. 평균 단수를 한 520kg 정도로 적용을 해보면 쌀로 41만 톤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목표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8만 헥타 감축 목표는 그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세부 전략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됐나요? 일단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게 이제 내용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도나 시군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제시된 5가지 유형에 따른 세부 감축 계획을 이달 2월까지 수립을 해서 지역 농협과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고 그래서 그 목표치를 이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5가지 유형이 뭔지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농지 전용이 있는데요. 네. 개발 행위로 인해서 원래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재배 감축 대상에 넣고
일반별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감축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들어보면은 네. 일반별에서 친환경벼로 재배 방식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예. 벼를 재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한 20% 정도 줄어드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감축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감축해 주는 게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원래 하계 전략 작물 직불 그리고 경관 직불에 참여하는 신규 농지 그리고 또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품목에서 이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도 감축 면적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에 대해서 해발 400m 이상 중고랭지나 계단형 농 등의 조건 분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밭작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해발 고도 100m 이상 논 면적만 해도 14만 3천 헥타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지자체에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서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유도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도 불구하고 감축해야 할 면적이 남으면은 휴경으로라도 목표를 달성하자는 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축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네. 이게 여러 인센티브가 이미 제시가 됐고요. 또 이게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은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요. 문제는 최종적으로 벼 재배 농가가 이행을 해야 목표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청년 단수를 감안해서 8만 헥타를 감축하면은 41만 톤 넘는 쌀이 이제 덜 생산된다는 건데 이게 줄이려는 물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외국산 쌀이 있는데 이 물량과 이 41만 톤 이게 거의 또 비슷한 양이라서 수입쌀은 그냥 두고 국내산 쌀 생산을 줄이려는 것이냐는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지적에서도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진짜.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 건강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사업 규모가 아주 크게 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노동의 특성상 문제가 되는 게 농약 중독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골절이나 손상 위험도,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기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걸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대폭 확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검진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이 늘어나 5만 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지난해 50개에서 올해는 150개 시군구로 3배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게임화 마케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마이테이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매주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이 많을까? 그러니까요. 마케터분들 정말 아이디어 고민하느라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예. 네. 아니 저는 대표님도 대단해요. 이걸 찾아오시는 게. 자, 오늘은 게임화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게임화 마케팅은? 네, 우선 그 마케팅 이름을 들었을 때는 게임을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을 것 게임화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게임 회사가 아닌데도 게임을 개발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물론 게임화 마케팅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 게임화 마케팅은 서비스나 마케팅 요소에 우리가 게임의 요소들, 예를 들면 경쟁 심리, 보상과 아이템, 그리고 레벨이나 등급업 시키는 것들이 게임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 들으니까 몇 개가 막 떠오르네요. 네.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 최근까지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게임화 마케팅을 먼저 소개하면 택시 호출 앱을 쓰실 때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등급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뭐 일반 등급부터 VIP 등급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지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스티커처럼. 근데 이 택시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점수도 주고, 그리고 처음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깃발 모양의 배지, 그리고 택시를 3번 이상 이용하면 별 3개 배지를 주는 등등 네, 서비스 이용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물론 이 배지를 모은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소비자들 중에 말 그대로 아이템 모으고 레벨업하는 데 흥미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타겟으로 돈을 좀 더 쓰게 만들어서 네, 만드는 일종의 재미유도 장치로 쓰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화 마케팅을 시도하는데 단순한 재미뿐만이 아니라 혜택까지 더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속에서 숨겨진 게임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머릿속에 이제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 설명 듣다 보니까 사례를 좀 보죠. 그러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네, 어떤 게임을 만들었는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게임 자체를 개발했다기보다 활용한 게임이 있는데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M사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네모난 블록들만 활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집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또 도시를 건설해서 네, 직접 만든 공간에서 채집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알죠. 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서 실제로 블록 장난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10대, 20대 어린 사용자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택했느냐? 신도시에 젊은 타겟층들이 많이 오고 좀 더 이 신도시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아무래도 어린 고객이라도 잠재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건설업 자체가 3D 업종이라서 조금씩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건설업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계양 신도시를 홍보할 때 이 블록 게임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도시 맵을 둘러보면서 이 신도시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모델링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가상 도시를 만들 때 왜 이 도시의 도로를 새롭게 깔았는지, 이 도시 안에 공원과 같은 녹지 시설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니까 장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 도시 맵을, 이 게임을 무료로 배포해서 게임 속에서 아이템을 찾으면 상품권을 제공을 하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네, 실제 상품권을 제공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들에서 블록 게임들을 활용해서 지하 고속도로를 직접 만들어보는 콘텐츠 공모전도 하고 네, 실제 건축에서 사용되는 공법을 알기 쉽게 구현하는 등등 이렇게 인기 게임 속의 건축물 또 도시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이제 직접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SNS죠. 그 별스타그램. 네,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이 안에도 숨겨진 게임이 있다는데. 그래요? 저 몰랐는데. 네, 최근에 나와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서비스 안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게임 요소들을 접목을 했어요. 게임 안에도 많이 있는데. 맞죠. 물론 굳이 욕심도 많네요. 네, 콘텐츠 보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는 하지만 이 SNS들은 사실 내가 콘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친구의 콘텐츠를 보거나 이렇게 시간을 쓰는 요소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콘텐츠를 기업이 막 조정해서 많이 올리는 것도 사용자들에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에 게임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모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한테 웃는 얼굴 이모지를 전송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은 다음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모지를 클릭하면 대화창 안에서 하늘에서 이모지들이 막 떨어지면서 그 이모지를 막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오.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않게. 네. 예. 그런 단순한 게임인데 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막은 횟수만큼 점수가 올라가는데 상대편의 점수를 알 수 있어서 서로 경쟁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모지의 종류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얻을 때마다 변신하는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얼굴 모양의 이모지를 할 때랑 뭐 하트 모양의 이모지를 할 때 등등 레벨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다양해서 이 게임 자체가 친구들 간의 대화 주제가 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했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변신 이모지 구경하려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게임 결과를 콘텐츠로 업로드하면서 이 SNS 안에 콘텐츠 종류와 양이 더 늘어난 거는 이 기업이 덤으로 얻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재밌거든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또 이번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진행한 극장 티켓팅 이벤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극장 티켓팅 이벤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영화나 공연 예매 이벤트란 건가요? 아마 이 이벤트 페이지를 직접 보셨어도 공연 예매창이니까 진짜 영화 티켓팅을 하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잘 꾸며놨는데 네. 사실 공연 좌석 예매 페이지처럼 구성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티켓을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는 이벤트였는데 이걸 좌석 티켓 예매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예매할 때 좌석의 등급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매창에도 VIP석부터 일반석까지 5가지 종류의 좌석이 있고 10,000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각각 그 상품권의 가격이 달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공연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연 배우는 이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스테이크 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레스토랑 메뉴도 한번 보고 네, 티켓팅에 성공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기가 막히네요,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추첨식이 많잖아요. 다 그렇죠, 뭐. 예. 네, 근데 추첨식을 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이 상품을 얻어갔는지 맞아요. 네, 예.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지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이벤트를 기획한 사람한테 주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이 티켓팅 이벤트를 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일단 직접 접속을 해서 선착순으로 경쟁을 하면서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다 보니까 재미도 더하고 경쟁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해요. 근데 이 티켓팅 당일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참여자가 몰려서 예. 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고 하고 특히 이 과정들을 SNS에 올리면 진짜 뮤지컬 공연 관람권을 제공을 해서 컨셉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예. 아이디어 진짜 좋았네요. 네. 그 서비스 내 미니 게임에서 미션을 성공하면 진짜 보상을 주는 서비스들도 있다고요. 네, 방금처럼 티켓팅을 했을 때 예매권을 주기도 하는데 게임에서도 캐릭터를 진화하게 되면은 아이템을 얻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템들이 유료로 거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내가 씨앗을 뿌려서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면 실제 재배한 작물을 집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늘고 온라인으로 있어요. 내가 씨앗을 뿌려서 네. 하면은 네. 그걸 진짜 키워서 보내준다고. 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재배를 하면 집으로 배추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면 돈이 된다라는 이유로 앱을 설치하는 고객도 늘고 방문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하면서 다른 물건들을 보게 돼서 이야. 사실은 사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도 구매하는 경우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또 핀테크 앱 중에 하나에서는 절약 게임을 통해서 목표 금액과 팀원을 정하고 다 같이 함께 목표한 금액만큼 소비를 해서 절약을 성공하면 그 쓴 돈만큼 돈을 받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리 게임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네. 모두가 진짜 상금을 받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절약을 독려하는 모습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공되는 대출 금리 할인 쿠폰을 모았다가 강화하기 버튼을 누르면 성공하면 할인이 더 많이 되는
그리고 금리 할인이. 네. 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실패하면 쿠폰이 소멸되는 이런 확률 게임들을 접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실패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새해를 맞아서 외국어 공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영어 학습 앱에서도 게임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고요. 네. 뭐 새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새해 좀 말씀드리기 개인적이긴 한데 이제 좀 장가를 가봐야 되지. 하지만 네. 10년째 목표는 같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눈물을 꺾이지 좀 않는 닦을게요. 마음으로. 그럼요. 네. 포기란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새해에 같은 목표를 지금 정하시는 얼굴 분들 빨개졌죠. 많으실 텐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외국어 공부도 아마 10년째 같은 목표 정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학원, 전화 영어, 과외 등등 저도 생각만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을 준비하시고 돈을 내는 분들 있으실 텐데 사람 선생님 앞에서는 민망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수강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AI 영어 학습 앱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AI 영어 학습 앱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수준을 정하는 것도 똑같고 선생님과 함께 영어 대화를 하는 건 똑같은데 이 선생님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대화 역시 생성형 A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를 만들어내서 이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떤 게임 요소가 들어갔냐 하면 매일매일 꾸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챌린지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는 최고 레벨이나 최고 등급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을 완료하면 불꽃 아이콘을 달력에 표시를 해주고 100개의 불꽃을 연속으로 모으면 티셔츠를 선물을 합니다. 티셔츠를. 네. 사실 보상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적어도 내가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의미라서 이 단순한 디자인의 티셔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인증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습 앱들도 이런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서 새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어 실력 향상이 목표이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게임 요소들을 활용해서 재밌는 이벤트들도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듣는 내내 계속 이제 웃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아이디어 좀 많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주변 명소에 나들이를 가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광 분야에서 우리 신중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관광 분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광 분야는 사실 좀 청년층들이 주로 많이 도전하는 직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중년들도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관광 분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진입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호텔을 가든 아니면 가이드분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이 대부분 했었는데요. 이 관광 분야에 최근에 들어서 신중년들이 재취업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웰리스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0세 이상부터 건강에 크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년들이 이런 건강과 관련된 웰리스와 관련된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하는데도 더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오히려 더 적합한 업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 간의 세대 간 여행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같은 이런 가족 중심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 네, 그렇죠. 네. 세대가 같이 해서 뭔가 만들기, 음식 체험,
체험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전주에 있는 모 한옥 호텔에서 같이 가족들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호텔 안에 그런 패키지가 다 있더라고요. 제기차기, 널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명절에 거기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래가는 추억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네, 한번 이렇게 해보면. 네. 최근에는 숙박이나 식사 이런 액티비티를 한 곳에서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라는 이런 상품들이 여행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스키장이라던가 스키장 중심의 리조트라던가 거기에서 스키도 타고 아니면 같이 워터파크에서 같이 하는 상품 입장권도 공짜로 주고 식사도 되고 아니면 빵가게 할인이라던가 주변 관광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상품들을 묶어서 하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사실은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가이드분이 젊은 분이 아니라 50대 여성,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네.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잘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3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이게 이제 신중년들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직종에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년들이 그 기획하는 어떤 여행들, 뭐 치료와 힐링을 겸한 온천 여행, 그죠? 뭐 이런 네네. 거 마사지 특별 여행, 뭐 이런 거 하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재취업을 위해서 그러면 신중년들이 이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잘할 것 같은 거 말고 또 딴 거라도. 아무래도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은 우리 신중년들이 조금 힘들죠. 들어가기가 좀 예. 힘들잖아요. 이제는 좀, 더더군다나 그리고 그런 것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컴퓨터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루기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년들이 디지털 산업하고는 다르게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이런 관광 산업의 변화라던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야가 오히려 관광 분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험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일 이런 관광 분야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그러네요. 예.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년들이 좀 더 잘 이 관광 분야를 잘 알아두셔야 될 이유는 첫 번째 이런 관광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은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선호가 개별적 체험이라던가 그냥 예전에는 경치만 구경했다면 구경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그 김일남 일본 할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체험을 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간에 처음부터 들어오셨죠. 네, 예. 그래서 우리의 관광 산업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이런 체험 상품들을 좀 더 기획을 할 수 있는데요.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에서 문화 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신중년들의 경력을 동시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행 상품에 뭔가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산업의 잠재력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최근 들어서 5, 6, 70세대를 중점으로 한 여행 플랫폼 중에 위드풀이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뭐 문화나 역사, 미술과 같은 이런 중심 테마의 여행을 제공하고 있는데 각 테마별로 전문가가 동행을 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들 트레킹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트레킹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남산 트레킹에서는 숲 해설가가 함께해서 자연을 즐기면서 숲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고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관광 산업에 있어서 우리 신중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중년들이 이런 관광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중년 관련한 이런 관광 분야의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중년들은 지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광 활성화 분야의 뭐 문화 보존이라던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장년층을 위한 관광 분야 취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어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료로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받고 자격증 수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또 알선까지 해주거든요. 이야, 진짜 괜찮네요. 네, 예. 그래서 취업률이 뭐 첫 해에도 그렇고 30% 정도 나오니까 첫 해 아무 내가 경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만 한 해, 두 해 지나면 경력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그 입지를 좀 더 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 분야의 신중년들이 도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중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하니까 관광 분야는 전화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 서비스를 한다던가 여행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 동반 관광 상품 이것도 괜찮죠. 네. 시니어 돌봄 관광 상품. 그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신중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중년들의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 신중년들이 네트워킹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신중년들의 고독사가 가장 많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5, 60대 신중년들이 고독사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관광 분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을 다루니까 좀 이렇게 신나고 밝은 느낌도 그렇죠. 많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네.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좀 더 본인이 사회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 사회에서도 신중년들이 관광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 관광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지원센터는 익숙하게 알고 예. 있었는데 관광에 특화된 관광고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이 관광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관광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 지원과 함께 교육뿐만 아니라 1:1 전문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는 벌써 400명 이상이 취업을 성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관광산업 분야가 좀 어렵기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력을 해소하는 게 또 신중년들이 그런 인력난을 해소를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많은 지자체에서도 신중년들의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천시나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들이 지역 경제와 관광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신중년들이 직접 마케팅도 하고 정보 수집이나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이런 관광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걷기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트레킹 가이드를 통해서 신중년들이 관광 가이드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레길 모니터링이라던가 우리가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크게 전문 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본인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받고 이런 올레길 모니터링과 같은 활동에도 신중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중년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올해 관광 분야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육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네, 올해도 또 계속 하고 있고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9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025년도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신중년을 위한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사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중년은 우리가 50대 이상 이제 신중년들을 대상으로 관광 산업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신중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신중년들이 물론 관광 분야에 재취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아무래도 관광 분야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1대1 알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선도 하니까 재취업도 자신 없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공계 뭐 기계를 다루기 힘들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가서 교육 받아서 취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막 이게 자연 환경이 좋은 데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바다보다는 산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뭔가 자연 친화적인 걸 좀 더 좋아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관광 분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4일 어제였습니다. 어제까지 이 신중년을 위한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사업이 제안서가 제출이 마감이 됐습니다.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예. 제안서, 사업 제안서. 예. 그래서 마감이 됐고 이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아마 3월 초라던가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교육생을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신중년 분들은 관광부의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교육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딱히 준비한 게 만약에 없다 하시는 우리 신중년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일할 수 있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네,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했던 이런 신중년을 위한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사업에는 과거에는 보통 이게 2019년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수도권하고 강원도에서 두 지역에서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원주에 있거든요. 강원도 그래요? 원주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수도권만 서울만 이렇게 두 지역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확대돼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부산이나 광주, 대전, 인천 등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과정도 과거에는 그냥 지역 관광 마케터라든가 트레킹 가이드 이런 마을 여행 기획 이런 거에 한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공정 여행 기획자라든가 걷기 여행 그리고 관광 ICT 오퍼레이터라든가 시니어 여행 플래너 뭐 로컬 여행 기획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분야에 좀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신중년들은 한번 이 과정을 잘 알아보셔서 교육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많고 지역도 다양하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신 분들은 홈페이지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자격증 같은 거 혹시 도움되는 거 있으면 한두 개만 알려주세요. 국가 자격증 중에 공인되는 공인 자격증 중에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통역 안내사, 예. 네, 아무래도 외국어. 외국인을 상대로 해야 네. 되니까 외국어가 가능하시면 관광 통역 안내사를 따시면 좋고요. 국내 여행 안내사라든가 특히 관광 해설사는 지역 박물관이라든가 역사 유적지에 대해서 관람객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지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하니까 지자체에 관련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 해설사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신중년을 위한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직업 시간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매화였습니다. 9894님, 3789님, 4736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요. 예, 진짜 아름답죠? 6078님도 아침 출근길인데 날씨가 정말 추워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리지만 춥습니다. 한파 속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